은퇴 후 월세 받을 줄 알았다. 13억 건물에 올인한 63세의 충격적 결말. 솔직히 말해서 요즘 은퇴란 단어만 들어도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전엔 60이면 인생 2막이 시작된다고들 했지만 요즘은 60이 돼도 여전히 돈 걱정이 끝나질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매달 나가야 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없죠. 그때부터 머릿속엔 온통 월세 받을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맴돌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건물 하나 사죠. 이제 월세 들어오면 노후는 편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건물 투자, 정말 노후의 답일까? 그리고 13억 건물에 올인한 63세의 결말은 왜 충격적이었을까? 1. 내가 건물주가 될 줄이야.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주인공은 63세의 김모 씨입니다. 30년간 회사 생활하며 퇴직금 포함해서 7억 원을 모았고 노후엔 월세로 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한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 총 13억 원짜리였습니다. 자기 돈 7억에 은행 대출 6억을 끼고 매입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은 충분히 나온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이 정도면 대출 이자 내고도 남겠지 싶었죠. 하지만 막상 계약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주해 있던 세입자 둘이 1년 만에 나갔고 코로나 이후 공실이 길어졌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니 권리금 문제로 꼬이고 상권도 점점 죽어가니 월세를 낮춰야 했죠. 결국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300만 원도 안 됐고 이자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마이너스 월세를 내는 셈이었죠. 그 와중에 보수비, 세금, 관리비까지 나가니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3년 만에 건물을 팔았지만 금리 상승기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13억짜리 건물을 11억에 팔고 나왔습니다. 세금과 중개 수수료 제하고 나니 2억 원 가까운 손실이 났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매일 잠 못 잤어요. 월세가 아니라 걱정이 들어왔죠. 2.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건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 두 번째는 58세의 전직 학원 원장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한창 때는 월 수입이 1,000만 원 넘었고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일 안 하고 월세 받으며 살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신축 오피스텔 여러 호를 분양받았습니다. 월세 100만 원씩만 받아도 연 1,2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계산이 딱 맞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공실이 계속 생기고 월세는 예상보다 2,030% 낮게 형성됐습니다. 심지어 관리비가 월 20만 원씩 붙으니 순수익은 7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세로 먹고 살겠다는 건 세입자들의 사정까지 다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더라고요. 그 말이 참 와닿죠. 건물주는 결국 사업자입니다. 건물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시작인 거예요. 세입자 관리, 공실 리스크, 세금, 금리 이걸 다 감당해야 합니다. 3. 결국 남은 건 토지뿐이더라. 세 번째 사례. 반면 조금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65세 정모 씨는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좋아했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보다 가치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5억 원으로 경기도의 개발 예정지 근처 토지를 샀습니다. 당장은 월세가 안 나오지만 유지비가 거의 없고 언젠가 개발되면 수익이 커질 거란 판단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토지는 월세가 안 나오니 노후에 쓸모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지출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 실제로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2배가 됐습니다. 그는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월세가 꼭 안정적인 건 아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월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지출과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노후엔 수익보다 안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4. 은퇴 후 부동산 투자.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은퇴 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월세 안정된 현금 흐름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금리와 세금은 수문적이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엔 대출을 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게다가 상가나 건물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가 만만치 않아요. 세입자가 비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건물주 부담이죠. 공실은 시간이 아니라 돈이다. 한 달 공실은 단순히 월세 한 달치 손해가 아닙니다. 보수비, 광고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공실률 10%만 돼도 연수익률은 23%씩 깎입니다. 노후에는 운영형 자산보다 차동형 자산, 건물, 상가, 오피스텔은 모두 운영형 자산입니다. 즉 관리와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후에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럴 땐 ETF, 배당주, 리츠아리 ITS, 연금형 상품처럼 자동형 자산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5. 월세보다 연금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많은 은퇴자들이 월세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연금은 변동이 없지만 월세는 경기 따라 요동칩니다. 특히 건물은 비유동 자산이라 급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죠. 반면 연금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요즘은 주택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등을 조합해도 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닌 내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6. 결국 은퇴 준비는 부동산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구조조정. 건물 한 채가 노후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 구조, 지출 관리, 소득 다양화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되 불편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바꾸기. 소일거리나 시간제 일로 활동형 소득 유지하기. 자녀 지원은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원으로 관리하기. 이런 구조적 변화가 노후의 안정감을 훨씬 키웁니다. 7. 13억 건물의 교훈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3억 건물에 올인한 김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월세가 아니라 걱정 없는 하루였어요. 그 말이 참 깊게 남습니다. 우리 모두 노후엔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지만 정작 돈의 형태보단 마음의 여유가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건물, 투자, 연금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노후를 설계하는 것. 남들이 뭐 한다고 따라가는 순간 그게 위험의 시작입니다. 결론. 은퇴 후엔 무엇에 투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월세를 받든 연금을 받든 핵심은 예측 가능한 삶의 리듬이에요. 13억 건물의 충격적 결말은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은퇴 후 진짜 월세는 건물에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삶의 구조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